네, 매주 목요일 밤과 화요일 밤 10시에는 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김은석 대표와 핫 이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이슈일까요?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합병 재추진. 자, 이것도 요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회장님이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는데 합병 재추진 이 이야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우리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2년 만에 다시 경영 복귀를 하셨고요. 상당히 좀 시장에서 당시 기대를 갖고 주가 오르다가 네네. 말아버렸는데 지난주에 합병 관련 공시가 뜨면서요. 다시 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회 공시 나온 내용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합병 관련된 얘기가 아마 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했더니만 조회 공시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합병 주관사를 선정했다. 사업회사 간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아직 대상 시기 방법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선정된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재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제가 셀트리온이 지난 2021년 7월 달에 한 번 합병 추진하다가 무산됐거든요. 그때 당시는 일감 몰아주기나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합병 추진하다 말아버렸는데 이번에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고 난 다음 지금 몇 개월 안 지나서 바로 지금 이제 합병 재추진 관련 얘기가 나왔고 또 주관사 선정한 것까지 봤을 때는 어쨌든 빠르면 연내 합병하기 위한 스케줄을 좀 짜지 않을까? 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어쨌든 합병 일정 잡히고 하면 주가 좀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지배 구조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합병 관련해서 된다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발표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이거든요.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을 98% 갖고 있고요. 이 비상장 회사인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금 셀트리온을 20%,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4.29%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셀트리온 자회사로 지금 셀트리온에서 지분을 54%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별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은 또 별도로 한 11% 정도 갖고 계시거든요. 자, 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합병 시나리오를 지금 갖는 이유는 일감 약간 이게 사실은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를 제조를 해서 해외 판매는 헬스케어가 담당하고 국내 판매는 제약이 담당을 하는 구도인데 이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약간 일감 몰아주기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특히 헬스케어 지분을 서정진 회장이 또 보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러한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어떤 의혹도 좀 드러내고 동시에 또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또 합병 비율 이런 거 조정이 또 잘 되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홀딩스가 셀트리온 지분을 너무 적게 들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셀트리온 지배력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업계에서는 1차적으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개를 먼저 합병시키고 나중에 셀트리온 제약을 다시 흡수 합병시키는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번에 하는 김에 세 개를 동시에 합병하거나 이런 방법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세 개를 동시에 한다면 셀트리온 1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0.5, 0.5 이렇게 합병 비율이 정해지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컨센서스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합병이 추진된다면 절차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셀트리온 보시는 분들은 이 절차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상장법인의 합병 절차 도표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회에서 합병 관련해서 이사회 계리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이 이사회 계리가 있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요 이사회 계리 합병에 관련된 이사회 계리는요. 이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자사주 매입 끝나고 한 달 후에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7월 11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매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럼 최고 빨리 한다면 8월 12일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8월 초나
8월 한 12일에서 15일 사이에 아마 이 합병 관련된 이사회 결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쭉 스케줄이 이제 합병에 대한 주주 총회로 가게 되는데, 주총을 열게 되면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 주주 의결권에 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만이 최종 합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합병 반대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주식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이 2021년 7월 달에 한번 합병 공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무산됐습니다만은 요때 일정을 가만히 보면 이사회 결의회가 7월 26일에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주주 확정일이 보통 한 2주 후 8월 11일까지 주주 확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주주 확정되신 분들은 이제 주총일 한 달 후에 주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주총 때부터 약 한 3주 정도 나는 합병 반대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을 다시 내 걸 사주세요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 이사회 결의일부터 합병까지는 약 한 3,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기간입니다. 네네. 나는 반대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이 주식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요걸 갖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단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소액 주주가 상당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합병을 반대한다면 이거 무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전체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이 오케이를 해야만이 합병으로 가는 거니까 소액 주주가 많다면 네.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액 주주 현황을 잠깐 좀 보면은요. 지금 셀트리온이 소액 주주 비율이 한 66% 정도 되고요. 헬스케어가 58%, 제약은 한 45% 정도 됩니다. 꽤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러면은 이것도 소액 반대가 30% 이상 찬성이 안 나와서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앞서 잠깐 투표 확인했던 것처럼요. 지금 셀트리온 홀딩스 쪽에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쪽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그래도 20%씩은 조금 넘고, 또 뭐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호 지분들 이렇게 하면 30% 모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발행주수 총수의 이 3분의 1의 어떤 합병 결의를 얻는 부분은 저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석자의 3분의 1 이것도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일단 합병 결의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 주가가 어떻게 좀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최근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좀 눌려주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주가 전망을 하자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자, 합병 얘기가 나오니까 일제히 지난주에 급등했다가 네.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이 좀 나왔거든요. 자, 왜 올랐는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합병에 반대합니다. 내 주식 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얼마에 사주느냐, 이걸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사회 결의일이 언젠가 중요한데요. 자, 일단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딱 이제 결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날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종가를 3으로 나눠서 평균 가격을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셀트리온이고 오른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얼추 아마 8월 중순 정도에 아마 합병 관련된 이사회 결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합병 얘기가 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합병 얘기 나오고는 크게 빠지진 않거든요. 보통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주식을 사달라 하면 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러면 8월 한 중순 정도가 됐을 때는 평균 가격이 얼마일까? 8월 중순부터 과거 일주일, 과거 한 달, 과거 2개월 평균 주가를 딱 그어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줄을 꺼놨는데요. 요 가격 안에 머무를 것 같아요. 헬스케어는 아마 요 가격 아닐 것 같고, 뭐 중심 가격을 잡는다면 셀트리온이면 15만 5천 원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면은 한 6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이 가격 밑에 있으면 어떤 사단이 벌어지느냐.
소액주주들이 많은데 네네. 주가가 이 가격 밑에 있으면 내가 이 가격에 사주세요라고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청구를 하겠죠. 그럼 회사는 그걸 다 사주려면 그 돈이 없으니까 결국 합병이 무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돼야 될까요? 반드시 주가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위에서 놀아줘야만이. 아, 좀 그것도, 그래야, 네, 그렇죠. 그것도 불안하게 한 5%, 10% 말고 조금 더 위에서 놀아줘야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바보가 아닌 이상은 더 싼 가격에 나는 합병 반대니까 더 싼 가격에 내 주식 사주세요. 이럴 바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막 비싼 수준이라면 이거를 뭐 방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이 2, 3년 내 최저치 수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또 뭐 밸류 측면에서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 위에서 놀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걸 좀 염두를 한다면 합병 관련된 그 이사의 결의 발표되기 전 8월 한 12일, 13일, 14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전에 조금 조정받을 때마다 좀 분할 매수를 해놓는다면 단기 차이가 하는데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뭐 단기 전망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셀트리온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